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4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종목들은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T바이오센서도 1.4% 상승했고요. 랩지노믹스 2.7% 하락, 수젠텍은 4.6% 하락, 휴마시스도 3.9%, 셀리드 7.5%, 엑세스바이오도 3.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테마도 마찬가지, 진원생명과학, 백신 관련 종목도 7.5% 하락했고요. 신풍제약, 이런 치료제도 좀 같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그런 치료제 다른 테마, 그 다음에 GC 녹십자 이런 테마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진단키트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위주로 계속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21선이 올라오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줄어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위로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즌의 이전 고점 찍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이전에는 좀 빠르게 고점을 찍자마자 내려왔다면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꽤 오래 시간을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시즌을 최근에 좀 많이 유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11,60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ST바이오센서도 꽤나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21선과 아직도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선 위에서 주가를 형성한 지도 ST바이오센서도 꽤 오래되었고, 이미 61선과 121선까지 21선이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1선, 481선까지도 돌파했고요. 전반적으로 ST바이오센서가 지금 반등을 하기 위한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호재가 좀 나온다면 더욱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앞선 두 종목은 좀 이제 덩치가 큰 진단 종목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의 코로나 테마도 있겠지만 ST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큰 만큼 좀 더 진단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두 종목은 그런 뜻에서 접근시키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이 두 종목이 거래량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테마, 단기 테마로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조금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다. 반면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스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수급에 대한 힘이 강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 이전에는 빠르게 좀 떨어지던 그런 흐름에서 좀 꽤 오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시 부각된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전에 그런 코로나 이슈가 부각된 시점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올라갈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 이제 음봉을 때리면서 좀 주가를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21선은 유지시키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61선, 121선 돌파하면서 전반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트 형태를 보면 사실상 이제 2024년 8월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급등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급등을 준다면 이전에 있는 전고점을 최소한 요 3,700원 수준의 전고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여기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측면에서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는 대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좀 더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젠텍은 지금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이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젠텍은. 근데 다른 기업들을 좀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 21선이 꽤 높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주던 피크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장기 이평선이 돌파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을 유지를 하고 있다. 휴마시스도 1614원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아직은 12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21선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고, 휴마시스도 이전에 좀 횡보하던 그림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이 테마들은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한 날 잡고 바짝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셀리드도 지금 투경 종목 때문에 이렇게 힘을 많이 못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신호를 좀 주었습니다. 이제 투경이 좀 풀리려고 하는지 지금 셀리드가 시간 외 단일가에서 6% 가까이 또 단기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7,960원까지 찍으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셀리드가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거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여줬고, 사실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도 최근 며칠 동안은 시간의 거래가 좀 떨어지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상승으로 진행되었고요. 수젠텍도 마찬가지 시간의 거래가 같이 좀 2% 가까이 올라가 주었고요. 휴마시스도 오늘 시간의 거래가 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았을 때 내일 진단키트 관련,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수급이 다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엑센스바이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코로나 상황입니다. 요거는 인도 코비드 대시보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4,300명이 지금 확진자로 되어 있고 치료가 완료된 사람이 3,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증가량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액티브 케이스고 큐어드, 디스차지 쪽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치료된 사람들도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였기 때문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276명이 아니라 여기 이제 치료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276명이 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숫자 두 개를 합치면 800명 가까이가 지금 하루 만에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총 확진자가 4,300명 더하기 3,200명이기 때문에 거의 한 지금 7, 8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00명 수준의 인도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 벵갈이라든지 주요하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그래도 치료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케렐라인가요? 여기는 이제 치료자 수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확진자 수라기보단 이제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외에 이제 소규모 도시에서도 급격하게 이제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유행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제 주마다 체크를 하겠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도 지금 단오절이라고 해서 휴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휴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단오절 연휴 이후에 응급 환자가 또 9%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지금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은 민간이 함께 참여한 호흡기 전염병 대책 전략 회의에서 이제 응급 환자가 9%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에서 31일 6만 2천 명이 지금 증가를 했고요. 지금 중증 환자가 132명 발생했고 19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만에서는 좀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조금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단오절 때문에 진료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꺾였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진료 수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대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11만에서 12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 또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에 지금 10만 명씩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의료 체계가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중증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감기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크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타이완은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까지 171만 명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해외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금 태국 상황을 또 여기서는 나왔습니다. 뭐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5월 25일에서 30일에 지금 태국에서는 6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요거는 뭐 전주 5만 명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던 추세는 조금 꺾였다. 그래서 피크로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대한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싱가폴도 일단은 계속 MB 1.8.1이 유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환자 수가 많았다. 근데 최근의 데이터는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600명의 케이스가 매주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4월 14일에서 5월 10일까지 매주 이렇게 600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는 이것도 말레이시아가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 총 1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말레이시아에도 꾸준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코로나 유행 대비해서는 이전 코로나 모델 대비해서는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노약자들 그 다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이 전염력이 또 높은 만큼 지금 확산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서서히 지금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WHO에서는 5월 28일 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양성률이 지금 11%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2024년 이 7월부터 해서는 없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여름만큼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요 이 나라들은 동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서태평양 지역 이런 쪽에서 지금 주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양성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변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게 들린 지 지금 한 1, 2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곧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작년 여름도 한번 바짝 유행하고 나서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증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빠르게 모두 다 걸리고 나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 테마를 가지고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과 ST바이오센서는 코로나 테마 외에도 이미 이 시젠 같은 경우는 다른 진단 기술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도가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한 이제 좀 실적에 대한 하락세 아직도 적자에 대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테마에 있어서 바짝 오르는 그 상승세가 끝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8월 달에 2024년 8월, 7, 8월에 나타났던 이 상승세가 꽤나 이제 폭이 컸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 충분히 적어도 이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기사와 그 다음에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주변에는 하나둘씩 코로나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코로나가 실제로 걸린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매주 금요일에 그 코로나 일주일간의 양성률이라든지 그런 검출률,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금요일에 또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현충일이라서 또 주식 시장이 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또 진단키트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계속 이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지금 하와이라든지 일본에서는 백일해가 또 유행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라든지 또 제주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는 에이즈가 또 비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감염자가 500% 가까이 급증을 했고, 지금 감염이 44%가 늘면서 일평균 56명씩 지금 올해만 벌써 수천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문 질병이고 평생 이제 볼까 말까한 그런 질병인데, 지금 필리핀에서는 1월에서 4월 4개월 동안만 6,700명이 이렇게 전염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질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이렇게 더운 날씨들, 그 다음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후가 계속 저런 바이러스에 대한 창고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는 위로 들기 시작했고, 2차 상승은 필연적으로 나올 만하다. 인도에 대한 확산세, 미국에 대한 확산세도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유럽이라든지 지금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이 확산세가 막 시작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2차에 대한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중동 쪽에서 그런 이제 순례가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뭐 메르스라든지 그런 또 질병들이, 각종 질병들이 거기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지금 리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코로나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당분간은 계속 매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